우리 아기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세균 때문에 늘 걱정이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은 세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나 감기처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지금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행성 바이러스도 있지만 집에서 아이가 혼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비롯한 온갖 물건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흔히 세균이라고 부르는 미생물인데요. 이런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 젖병 소독기부터 세균 스프레이, 세균 티슈, 전해수기 등등 살균과 소독을 위한 굉장히 많은 육아용품들이 존재합니다. 살균을 하지 않으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세균 그리고 살균을 분명 예전과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되실 거예요. 뱃사는 사실 세균을 아주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시기도 했지만 언젠가 사람의 몸 안에 엄청난 양의 세균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아주 신경 쓰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몸에는 체세포의 수와 비슷한 수준의 세균, 즉 박테리아 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균은 사람의 피부에도 있고요. 입속, 콧속, 그리고 소화기관, 특히 장에 몸 전체의 70% 정도의 세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균에는 소화를 돕거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등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세균이 있고 염증을 일으키고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등 나쁜 역할을 하는 나쁜 세균이 있어요. 요거트나 유산균 영양제에 포함된 게 바로 이 좋은 세균, 즉 유익균입니다. 유해균이든 유익균이든 몸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소멸하지만 운 좋게 장까지 도달해서 자리 잡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살아서 장까지 가는 한번 장에 자리 잡게 되면 오랫동안 살아가며 우리 몸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이라고 해요. 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소화 등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성격 장애, 문제 행동 등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 세균이 엄청 많다는 말이죠.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다요. 세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그리고 장소마다 밀도가 다를 뿐, 집 어디에나 세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과 아이 장난감에 있는 세균, 아기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균, 더러운 것, 나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집의 세균이 더럽다고만 생각하셨다면 그 세균의 출처에 대해 알고 나면 놀라실 거예요. 집안의 세균은 대부분 거기 사는 사람에게서 유래합니다. 즉 집안의 장난감을 비롯한 각종 물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세균을 굉장한 위험물질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엄마 아빠 몸에서 나온 것들이고 어차피 아기 몸에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세균들이거든요. 세균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중이염이나 장염 등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청소를 정말 안 하는 게 아니라면 집안에 자리 잡은 세균 때문에 아기가 질병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안의 세균은 대부분 아기에게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인용한 미생물학자이자 박테리아 전문가인 이분에 따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세균은 사실 해롭지 않으며 0.1%만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이 0.1%도 사실 음식이나 물이 있는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주방과 화장실이에요. 거실이나 놀이방에서 병원균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병원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병원균이 아이의 면역체계를 통과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고요. 집 청소를 잘 안 해서 아기가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물론 이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곰팡이가 자라는 등 건강에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습도를 잘 맞출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살균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증식하기 위해 따뜻하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환경을 필요로 해요. 딱딱하고 건조한 표면에서는 대부분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세균 및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주의해야 할 장소들과 물건들,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뱃사가 다음에 영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무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유익합니다. 위생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미생물의 세계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아 가설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아토피, 천식, 음식 알레르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알레르기성 질환은 그 자체로 괴롭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학자들은 선진국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친 살균에 집착을 꼽고 있습니다. 살균 제품은 좋은 세균, 나쁜 세균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칸자스대 분자바이오 과학과 교수인 이분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세균들 중에는 사실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살균하는 습관은 좋은 세균을 죽임으로써 좋은 세균이 아이의 장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면역 체계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좋은 세균이 장에 부족하고 이로 인해 천식, 아토피, 음식 알레르기 등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첫째, 손으로 설거지하는 집과 식기세척기로 설거지하는 집 중 어떤 아이들이 세균을 더 많이 먹을까요? 물론 손으로 설거지하는 집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설거지하는 집의 아이들이 알레르기에 덜 걸렸다고 합니다. 둘째,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의 아이들의 장에서 알레르기 발생 및 비만 가능성을 낮추는 좋은 세균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무균 상태에서 자란 쥐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넷째, 12개월이 되기 전에 집에 반려동물, 쥐, 바퀴벌레가 있었던 아기들이 알레르기에 덜 걸렸다고 합니다. 집에 쥐만 있었던 아기보다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는 아기가 면역력이 더 좋았고 반려동물까지 3종 세트를 다 갖춘 아기들이 면역력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더 다양한 미생물 환경에 노출될수록 면역 증강 효과가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 노출로 인한 알레르기 예방 효과는 12개월 이전에 경험했을 때 더욱 강력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음식 알레르기 발생률이 더 높은데요. 이 역시 위생 수준 차이로 인한 미생물 환경 다양성의 차이로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위생 상태가 더 나쁜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에 비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더 다양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안의 세균, 아이에게 아주 유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살균 소독에 너무 집착하면 면역력에 오히려 나쁠 수 있다.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만 3세 정도 되면 거의 완성이 되어 그 이후에는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의 가동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 역시 기본적으로 어릴 때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이에게 살균된 장난감만 쥐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지지하고 빼앗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뱃사는 생각해요. 멸균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 나갔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과 관련하여 주로 알레르기와 면역력 차원에서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장내 미생물은 이뿐만 아니라 더욱 어마어마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 평생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번에 영상으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뱃사TV를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